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일문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송환입니다. 예,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행정과 소관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기본 현황과 팀별 업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과 삶이 조화로운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대별, 직급별 소통으로 수평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내외부 친절도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친절식 조직과 일과 삶이 균형되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시민들이 체감하는 혁신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제31회 거제 시민의 날 기념 행사 개최입니다. 경년제로 개최하던 시민날 기념 행사를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문화화합 행사로 치렀습니다. 내년은 거제시 출범 30주년으로 더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여 시민들의 애양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비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여 전문 교육과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글로벌 마인드 함량으로 시민 중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면동별 특색 있는 자치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온 오프라인 자율적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를 실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직원, 건강한 직장의 직원복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복지 포인트 지급 등 총 40여 원 12개 사업, 직원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직원 맞춤형 복지로 사기 진작과 활기차고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직원 행복 복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올해 기금사업으로 322개 경로당에 제습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법 개정으로 각종 행사를 통한 모금 방법 확대와 연간 기부요금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민간 플랫폼 도입과 거제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기부자 여을 위한 거제 사랑증을 발행하고 수도권, 부산, 경남 지역에 집중 대면 홍보하여 기금 사업으로 주민 동의 증진과 답례품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국내 친선기련 우호 교류 도시간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기존 국외 교류 도시와는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하고 내년에는 일본 스시마시, 대만 타오이안시, 클로아티아 라브시, 프랑스 바이온시 등 우리시와 유사 산업도시들과 교류를 다각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167페이지의 기본 현황 정원표 한번 보면서 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정책 보좌관 자리 조금 오래 비었는데 채용 계획 없습니까? 지금 당분간 예. 뭐 채용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 지금 요 정무일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정무일은 우리 시장님 예. 예. 아, 시장님이 예. 요 그거고. 그러면 정책 보좌관 그 자리는 몇 급이죠? 그 당시 한 5급 상당. 5급 상당. 예. 그럼 이 정책 보좌관은 원래 소속은 어디입니까? 소속은 소통실. 소통실로 정책보좌관 소통실 소속인 거 알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저기 이 정책 보좌관 자리는 시장님의 조금 그 판단 하에서 뭐 채용하거나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시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정책적인 보좌가 필요하시면 아마 시장님께서 한번 근데 이제 판단하실 것 그 같습니다. 이제 2년 계약 끝난 후에 뭐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까? 지금은 아니면은, 별도 계획이 없는 걸로 아니면 알고 뭐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 뭐 좀 아쉽긴 합니다. 있는 자리 뭐 잘 활용해서 또 시장님 정책 관련돼서 보좌하는데 조금 전에 계셨던 분이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없으니까 또 없는 자리가 허전하긴 합니다. 일단 아쉽고 전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한번 볼게요. 31회 거제 시민의 날 이제 내년에 할 것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그건 경년제 우리 아닙니까? 아니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네. 그 내년에도 공사에 이제 맡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뭐 지금 계획은 예, 지금 이제 우리 2025년도 행사 위탁해가 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업무 보니까 예. 그 공사에 맡기는 실제적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번에 심의한 거 보니까 공사가 했을 때하고 우리 시가 했을 때하고 별반 다른 게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공사에서 아마 예. 문화사업부를 별도 조직을 구성을 그러니까 했어요. 그거는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예. 문화축제부가 예. 일하라고 우리가 대행 사업비까지 주면서까지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그렇다 해가지고 되게 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진행하지도 않은 것 같고 예. 또 저번에도 제가 조례할 땐가 말씀드린 바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행 사업비까지 5.5%인가 예. 추가적으로 가면서까지 그걸 했는데도 예. 뭐 당장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 큰 뭐 결과물이 뭐 도드라지게 나타나자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점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공사에서 큰 대형 아마 제일 큰 행사를 아마 치른 걸로 우리 알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서 행사 제가, 진행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소소한, 궁금한 건 공사에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축제 부분은 전문 기관에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지방 교부세 관련해서 지금 시정 질문도 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뭐 인센티브, 페널티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차지는 합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당초 우리 보조금 사업을 했는데 위탁 대행을 하다 보면 보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 행사를 공사에 맡김으로써 이 10억이란 예산은 축제 행사성 사업비는 안 되는 겁니까? 그 행사 대행비를 하다 보니까 보조금에서는 금액이 빠진 그러니까 금액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 지방 교부세 산정할 때 그 행사 축제성 경비는 안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저는 뭐 내년에 좀 시가 계획한 거를 또 공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더 봐야겠지만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는 제가 저번에 우리 조례할 때 한번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이제 거주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서 공동주택과 신설되는 부분 또 다음에 조직 개편이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반영해달라 말씀드리고 172페이지 직원복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그 직장 동호인
해가지고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시청.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 예. 예. 우리 동호회가 몇 개 정도 한 있습니까? 25개 정도 지금. 25개요. 예, 예. 와, 맞네요. 예. 대표적인 제일 활성화된 동호회가 있습니까? 우리 금도라든가 뭐 어떤 거예요? 금도도 있고 탁구, 테니스, 스포츠도 있고 또 우리 문화 부분에는 예. 뭐 우리 전에 몽돌이 브라더스라고 색소폰 동호회가 각종 행사 뭐 지원도 하고 하는 예, 이런 예.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눈에 띄는 게 예. 어쨌든 우리 직원 복지다 아닙니까? 직원 복지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 가운데쯤 보면은 강사 수당이 있거든요. 예. 요 강사 수당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탁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코치 지금 불러가지고 레슨 받고 이런 개념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각종 악기 하면 또 우리 전문 강사를 예. 초정해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7,200만 원이고 예. 25개 정도 되는 동호회에 고루고루 이제 사용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우리 동호회에서 지원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지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 내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그런 말 많이 나왔죠. 급여보다 워라밸. 9 to 6. 제일 예. 기본적인 게 그게 이제 복지의 제일 기본인데 또 요즘에 들어보니까 추가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9 to 6 플러스 그 현장에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직장 안에서 이제 그 복지의 삶이 이어지면 좋다. 그래서 우리 유명 엔터테인먼트 보면은 되게 좋은 사업 관계 지어놓고 그 안에 헬스부터 음식 뭐 다 들어가 있다니까. 예. 우리 시도 어느 정도 체육 시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한번 궁금했던 게 우리 대강당을 이제 일과 시간 안에는 용도에 맞게끔 쓰고 일과 이후에 크잖아요. 그 안에서 일과 이후에 우리 직원 복지를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복지 제도 안에 각종 행사할 때 예. 대강당에서도 하고 이랍니다. 그리고 예. 매년 뭐 매달 하진 않지만 지금 우리 합 소통의 행사에 또 대강당 이용해서 그 사진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하면은 예. 저는 이제 일과 이후에 우리 대강당에서 그 생활체육 동호회 중에 배드민턴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 하면은 전 좋을 것 같아서 항상 우리 대강당은 일과 이후에는 항상 탁 닫혀 있잖아요. 우리 밑에 저 지하에 있는 탁구, 헬스, 요 체육 시설은 조금 저도 한 번씩 가는데 활성화되어 있는데 예. 우리 쓸 수 있는 그 좋은 시설을 좀 안 쓴다 이런. 지금 예. 뭐 대표님 배드민턴 말씀하신 배드민턴 부분은 우리 배드민턴 동호회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예. 예, 학교 체육관을 지금 이용해 가지고 어디 학교 체육관이요? 우리 시가 전용으로 뭐 우리 계획. 저 고현 중학교인가 이렇게 이용하고 그거는 있습니다. 고현중학교 클럽에서 각 이용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시 전용 클럽으로 가는 겁니까? 뭐 우리 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 단일 동호회도 있지만 같이 우리 아, 그제 또 같이. 다른 뭐 통합적으로 또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속돼 가지고. 그래서 저는 탁구에 예. 좀 관심도 있고 배드민턴 관심도 있는데 탁구는 우리 시청 클럽 이래 가지고 예. 막 동호회도 한 개 해가지고 뭐 전에 공무원분들 뭐 대회로 나오고 나갈 이랍니다. 때 예, 뭐 성적도 선수하고 좋고 그렇습니다. 나왔는데 예. 우리 대강당에 대해서 한번 일과 이후에 그런 활성화할 수 있는 체육 종목들 뭐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예,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한번 그게 뭐 직원이 좋은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예. 그런 쪽으로도 예, 검토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참여를 하려고요.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우리 팀장님, 과장님 다 수고 많습니다. 169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민 의원께서도 많이 좀 말씀을 하셨고, 이거 평가회 언제 합니까? 최종 평가회. 11월 한 중순쯤 지금 일정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해마다 지금 이제 한 10억 정도를 쓰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5분 발언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11월 1일 날 이 행사라는 건 물론 이제 시민의 날이니까 우리 시민이 즐거워해야 된다. 그거는 저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타임 스케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시민들의 불편함 그 뒤에 이제 한 30분인가 더 딜레이된 부분들 추워가지고 엄청난 혼란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관광공사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우리 원희장 부장이라는 분이 그래도 혼자서
한 1인 3역, 4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축제부를 만들 때 제발 부탁인데 전문가를 좀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채용이 안 되니까 우리 김선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시에서 할 때하고 그 용역을 줬을 때하고 똑같다. 그 똑같으면 안 되죠. 그리고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하 옥포 대첩부터 빅4 내지는 빅5 행사는 큰 행사 5억 이상 들어가는 큰 행사는 전국적으로 풀어놔야 됩니다. 어디에서 발주를 주든 간에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서울에 정말 유명한 그런 그 대단한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국 포함해가지고 그런 데에서 경쟁을 붙여봐야죠. 그랬을 때 전년도하고 우리가 좀 변화될 수 있는, 예, 계속 변화돼야 되거든요. 통영이나 고성에서 잘하는 게 뭐냐면 자꾸 비교해서 죄송한데 이 도시 브랜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큰 그 행사를 할 때 와, 이런 사람이 그제에 와, 이런 사람이 고성에 와, 이런 사람이 통영에 와, 이런 게 다 평가의 항목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자, 고성에서 예를 들어서 큰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 트로트가 됐든 뭐 통영에는 또 또 클래식 쪽으로 큰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나 이런 걸 유치를 할 때 그 지역에서 뭘 보느냐, 네이버에 다 검색을 한답니다. 아, 이래서 통영으로 요게 가야 되는구나. 이래서 저 고성으로 요 국가기관이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게 평가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도 앞으로는 좀 누가 보더라도, 예,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슈화되는 게 한 아시안 국가정원입니다. 한 아시아 국가정원 기원이 됐든 한 아시아 국가정원 기념이 됐든 유치 기념이 됐든 좀 그런 타이틀을 해가지고 산림청이나 기재부에서 보더라도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우리 거제 시민들이 정말 이 열망이 있더라. 야, 이거 안 주면 안 되겠다. 빨리 통과 안 시키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정말 이거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고 이슈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예. 관광공사도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다 넘어가가지고 올해 처음 하는 건데 혹은 작년에 또 한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부서에서 도와주는 게 맞죠. 처음이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고 이거 부서에서 그대로 다들 나오셔가지고 고생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럼 뺏기면 하루 줬지 이거를 그냥 여기서 부서에서 그냥 그 용역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관광공사에서도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인정을 하나 기대에 못 미칠 수가 있다. 나중에 평가해야 할 때 한 번 더 또 언급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어쨌든 5억 이상 되는 큰 빅 이벤트는 풀어야 됩니다. 전국에서 딱 플라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좀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172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이고 저도 요거 보고 뭐 우리 직원분들, 예, 건강한 직장. 참 저는 여기서 참 좋은 게 정신건강 프로그램, 예, 멘탈 헬스리. 예, 예. 예, 참 이게 요즘 우리 이제 갓 들어오시는 분들부터 해서 엄청난 그 옛날에는 공무원이 1순위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있다가도 가버리고 이거는 결국은 이 심리 상담, 예, 이 부분이 저는 참 눈에 띕니다. 아주 여기는 조금 더 전문가를, 예, 좀 더 직장인들에 대한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을 갖다가 대변하는 분들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알고 이 있습니다. 사업은 또 우리 전문 위탁 기관에 위탁을 예. 해가지고 전문가의 그렇죠. 상담받고 합니다. 예, 이거 추진합니다. 정말 이거는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예, 아주 알겠습니다. 중요한 예, 부분이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우리 다른 지역은 보니까요. 우리 공무원들 분들도 종합체육대, 그러니까 가족 포함, 뭐 운동회를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우리 1,400명 정도의 공무원들 플러스 가족 하면은 뭐 한 3,000명 이상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이런 큰 행사 같은 것도 한 번씩 해줍니까? 1년에 뭐 운동회가 됐든 전에는 그런 행사를 한번 추진도 하고 했는데 요즘 아마 우리 조직 구성원이 뭐 그런 거를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주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좀 아직까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작년에 뭐 전체적인 않습니다만은 고성 거제 통영 3개 시군이 전체적인 뭐 그런 성격이 한번 3개 시군이 하업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엄마잖아요. 예. 그러면 가족들이 행복해야 되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시에도 복지 차원에서 이 공무원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 왜냐면
가족이 행복해야 이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합니다. 저도 늘 생각하는 게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예, 그래서 직장도 행복하고 일이 행복하고 삶이 이거는 행복하다고는 한 그런 번쯤 느낌입니다. 예. 이거는 가족들 다 예. 올 포함해가지고 예, 예. 그런다고 뭐 해외여행을 시켜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 해외여행도 많이 또 지금 이렇게 그 이제 부분 예, 예. 부분이 야, 예, 예. 이제 종합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대학에서 23년 조직 관리를 해봤는데 예. 20대 교수 그러니까 20대 직원들 그 60대 직원들 이 소통 예. 이런 거는 체육대회가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예. 운동회라든지 체육대회 그래가지고 각 과에서 뭐 20대, 30대 각 한 명씩, 뭐 40대 각 한 명씩 이래가지고 팀을 꾸려서 뭔가 이벤트를 할 수, 게임을 할 수 이렇게 해야지 라포 형성이 되고 좀 불만 같은 것도 좀 사라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거 저 직장 동호회 아까 우리 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교통공지 뭐 우리 집행부 교통고 배구 시합해가지고 꼴찌했다며 시장님께서 예, 예. 하소연을 하더라고. 잽이 안 되더라 이러더니. 이 배구를 그래도 그제 시청은 1등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뭐 선수 부족입니까? 뭐 부족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의회에 그 통과할 때 복수전 하려고 지금 꼭 좀 준비하고 있는데 해주십시오. 그래서 배구 동호회도 한번 좀 예, 배구도 의외로 사람들 많습니다. 배구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뭐 강사 뭐 저도 뭐 이렇게 조금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배구도 좀 그렇고 체력 단련실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뭐 규모가 큰지 작은지 저는 죄송한데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 매일 헬스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인데 한번 꼭 가보고 예. 분명히 아마 여기도 아마 협소할 거예요. 협소. 예, 뭐 지하에 있다 보니까 예. 탁구장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좀 그렇게 뭐 그러니까 넓은 이렇게 장소는 아닌데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뭐 지금 사무실 공간이 뭐 없지 공간 여건상 뭐 네. 당장 지금 이전하기는 좀 그러다 힘든 우리가 부분이- 반답이 가가지고 우리가 일정 시간에 뭐 활용을 한다든지 그것도 또 시민들하고의 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고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시청이 작아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시청을 뭐 어디로 옮기든지 저 행정도시로 옮기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니. 하여튼 어쨌든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문제들은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자, 그렇도록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74페이지. 국내외 도시간 뭐 교류 협정 활성화인데 자 지금까지 뭐 다 좋습니다. 뭐 요걸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평가보다는 시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우리하고 비슷한 혹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 그런 데하고 뭐 친선교련이나 우호교류나 친선교련이 더 위에고 우호교류가 밑입니까? 단계가? 뭐 재선결연은 우리 의회 동의 사항이고 예. 예. 친선은 우리 의회 보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예. 친선은 보고 우호가 예, 예. 보고고 예. 우호가 보고고 결연은 동의 사항이고 동의상황이고 예. 보류고. 그러니까 친선교련이 더 예, 그렇습니다. 위에 예. 강교련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제안을 드리면 국내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울주군 같은 경우가 예. 울주군 같은 경우가 우리가 크기, 직원 수, 그 다음에 어떤 그 농업, 뭐 수산업, 뭐 축협, 그 다음에 등산까지 비슷해요 울주군이.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 거기에 부군수께서 아마 그제뿐이 깁니다. 아마 울주군에. 그 다음에 국외는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어디냐면은 이제 해양 관련해 가지고 뭘 이벤트를 많이 하는 데가 중국 청도입니다. 칭다오. 제가 2010년부터 이제 왔다 갔다를 좀 했는데 청도에 어마어마한 그 어떤 이벤트들이 많아요. 그 청도라는 데하고 그다음에 태국 파타야도 관광도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정도하고는 뭐 친선교련을 하든 우호 교류를 하든 해서 우리가 서로 벤치마켓 할 수 있고 서로 좀 이렇게 윈윈 할 수 있고 지금 청도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한 2달 정도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포럼이나 컨퍼런스 이런 걸 하면서 거기에서 너가 필요한 그 나라에서 필요한 걸 거기서 PT를 합니다. 우리 그제시에는 한 예로 뭐 해양 뭐 어떤 엄청난 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그 외자 유치를 하려 하면 너가 여기 와서 프로포즈를 해라 해서 할 사람이 있으면은 너가 나라 데리고 가지고 현장 프로포즈를 한 번 더 해서 메이드를 해라. 이게 이제 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정말 뭐 최소한 뭐 한 3조, 5조짜리들 쫙 앉혀놓고 그렇게 PT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동네에서 뭔가를 갖다가 우리 거제시에서 뭔가를 갖다가 좀 이렇게 유치를 하려면 불러들여야 됩니다. 어쨌든 부호들을 불러들이려 하면은 제일 좋은 게 포럼 아니면은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큰 이벤트들을 많이 준비하고 큰 뭐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면 투자 지원까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러들이려 하면 방법이 없다. 얼마 전에 투자청에 뭐 1억 5천 들여가지고 중국, 홍콩 몇 군데 해가지고 요 고현항도 왔다 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약한 거죠. 어찌 보면 좀 더 큰 그런 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교류. 예. 뭐 이게 뭐 요트가 됐든 뭐가 됐든 청소년들이 됐든 뭐가 됐든 교류 같은 거.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뭔가 자꾸 인연이 생기고 라포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투자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좀 작전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그거 우리 시민의 날 이거는 뭐 우리 시민께서 민원 주신 거니까 내 개인 의견보다 먼저 좀 이 말씀드리고 딴 거 말씀드리겠는데 그 아마 이제 각 면동에 1천만 원씩 지급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근데 아마 이제 그 전에도 사실 각 면동당 1천만 원, 그 전에는 500만 원 지급했던 걸로 아는데. 뭐 작년에는 예, 예. 뭐 대행사가 아니고 그렇죠. 예, 예. 뭐 참석에 대한 뭐 이제 면동 체육 행사에서 이제 뭐 전체로 할 때는 어쨌든 1,500만 원 지원하고 그 있습니다. 그 장소를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을 찾아주시는 예. 시민들 또 식사도 좀 예, 대접하고 맞습니다. 예, 그런 막 용도였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인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저보고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와 수육 70kg에 전어 뭐 한 40kg 썰이고 삶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정말 아침부터 가서 음식 쫙 열어가지고 사실 이제 원래 목적이 장평동 사람들만 이렇게 밥 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근데 뭐 시민들이 장평동이 어디고 고현동이 어딨습니까? 그죠? 아무나 앉아서 식사를 하시지. 그렇게 정말 뭐 고생해서 음식 차렸는데 어떤 동은 갑자기 점심때나 돼서 오더니 식당에서 지역 경제 살리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식당에 밥을 먹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오고 별 차린 거 없으니까 뭐 옆 동네 거 얻어먹고 이러니까 이게 맞냐고. 이제 열심히 내가 이 나이에 수육 70kg 썰으면서 내가 진짜 왜 내가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저는 뭐 내가 뭐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그렇습니까?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밖에 없고 뭐 좀 있으면 행정과 업무 보고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예. 저는 말 그대로 이게 면동을 1,000만 원 내라 줬다고 한들 이걸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쓰든 뭐 우리한테 자율권이 있지 않습니까는 아닌 것 같고 그날 종합운동장을 찾아주시는 시민들에게 뭐 지금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주는 게 사실은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목적대로 예. 잘 알겠습니다. 쓰주시길 예. 하고 뭐 또 어디 면동인지 다 파악은 좀 됐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밥 뭐- 먹고 온 몇 군데 되던데. 예. 예. 그거 하고 예.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엄청 예, 준비했던 얘는 무슨 동의는 말씀하시는 저 충분히 경계를 좀 제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국외 연수 우리 직원들 예. 그거라고 뭐 파격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올려줬다 아닙니까? 그죠? 예, 보통 한 2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 연간 다 소진합니까? 예, 올해는 거의 다 소진 소진하고. 예. 조금 뭐 음. 예건사항 연말에 이렇게 좀 계획 변경 가지고 또 못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 소진 다 공무원이나 하려고 우리는 하겠습니다. 갔다 오면 보고서는 제출하게 돼 있죠. 예, 당연히 예, 제출합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우리 그 내부 세월 게시판에 우리 그 국외 여부 보고서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세월은 우리가 못 본다. 별도 뭐 책자를 이렇게 만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책자를 내부 만들고 있지는 않고 예, 내부 우리 게시 정산망에 이렇게 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합체를 하네요. 그럼 팀별로 갈 거 아닙니까? 예, 팀별로 갑니다. 그럼 연간 몇 팀 갑니까? 올해는 그 테마 연수 같은 경우는 한 13서너 팀이 됩니다. 열 서너 팀이면 예, 한 예. 팀당 몇 명씩? 뭐 4명에서 6명 정도 이렇게. 4명에서 아, 6명. 예, 예.
그럼 연간 총 수혜자가 그럼 한 70명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예. 100명 조금 안 되는 걸로 100명 예, 조금 좀 안 안 되는 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0명 조금 안 되고 약 한 10.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일단 그게 사실은 뭐 포상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우리 포상처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보상 개념보다도 좀 근데 더 넓은 네, 예. 뭐 저는, 세상을 보고 우리 그는 좋다고 생각하고 예, 시정에 아마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잘 접목이 돼야 되는데 뭐 시민들이 우리 의회 국회 연수를 보는 시각이나 뭐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국회 연수를 많이 간다는 건 아마 시민들은 모를 겁니다. 예. 예. 뭐 시민들의 네. 또 기대 못지않게 근데- 또 효과를 또 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올해 갔다 온 거 예. 뭐 자료가 이만큼씩 됩니까? 한 팀당? 뭐 한 팀장 뭐 한 20페이지 이내 정도는 될 겁니다. 예. 그럼 랜덤으로 한 10장만, 뭐 10분만 제출. 그러겠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전문직이 지정하고 전문관 선발 이게 그동안 안 했습니까? 전문관이 그 우리 그 의회 그 손일한 팀장도 뭐 그런 부분을 전문관이었다고 하던데 그리 하다가 지금은 별도 이렇게 예, 지정 안 하고 있습니다. 전문관이 되면 뭐 어떤 그게 일단 전문관으로서의 그 명예는 뭐 당연히 예, 하고 뭐 좀 전문가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수당하고 그에 대한 또 우리 저 근평 가점을 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근평 가점. 예, 예. 뭐 근무 연한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어디든 예, 어느 회사든 예. 뭐 저도 뭐 삼성다를 데려보니까 박사수당이 있고 예. 그 사무직군은 박사수당이나 기술사들 대우해주고 뭐 현장에서는 기능장 정도 되면 대우해주고 예, 예. 뭐 어디서든 어떤 내가 더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예. 인센티브를 갖춘 가는 건 당연한 것 같고 또 그래 우리 전문직가 필요하면 우리 계약 파트너가 전문직을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또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고양상 기부제는 뭐 아까 그 우리 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부터 규제가 싹 풀려가지고 예. 그럼 올해부터는 홍보도 할 수 예, 있고 내년부터는 뭐 금액도 연간 한 2천만 2천만 원 원까지 예, 정도인데. 상황되었습니다. 예. 또 이게 지정 기부도 가능하대요. 예, 지정 그럼 내가 기부는 2천만 원 내면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디에 써주세요 이러면 그게 지정 기부입니까? 고향 사랑에 말고도 지금 지정 기부는 사실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고향 사랑 기부제 말고도 지금 고향 사랑 기부제에서는 그 사업을 정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지정 기부를 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스키 지원 사업 이거 선정할 때 저도 그 참석했었는데 제목이 뭐 뽀송뽀송 뭐였는데 예, 아마 어르신들 뭐 예. 경당에 뭐 습하다 보니까 일괄 다 이제 예, 다 지정 지급했습니다. 했죠. 예, 예. 예. 고생하셨고 그리고 아까 그 국내외 도시간 교류 그러니까 참 발음도 힘드네요. 글로벌라이제이션 굳이 이렇게 힘든 말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거에 맞게 예. 아까 뭐 크로아티아 말씀하시길래 크로아티아 챙겨보니까 크로아티아 조선업은 우리나라 조선업하고 비교하면 진짜 발 뒤꿈치 떼 정도 되네요. 뭐 조선업 큰 우리 조선업 없지만 조선 관여하는 인력이 상당히 많고 또 거기가 우리 이태리에 마주보는 그런 해변이다 보니까 관광 자원으로도 상당히 자원이 풍부하다고 그럽니다. 예. 저도 왜냐하면 어쨌든 중국, 일본에 예. 우리가 좀 지금 현재 중국하고 한 3곳을 그렇죠. 지금 예.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 해놔놓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면 예.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예. 최소 우리 국제회의도 예. 3개국 이상 와야 국제회의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크로아티아하고 또 프랑스에 또 요청한 도시가 있어서 그하고 프랑스에 뭐 어디 도시 어디라고요? 바이온시라고 아마 바이온? 예예. 뭐 하는 저 프랑스 저쪽 데스양 쪽 분 약간 북부 도시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우리하고 비슷하고 관광 자원이라든가 나름대로 우리가 좀 풍부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 그 이제 건강한 조직 문화 관련해서 제가 취미가 그 공무원 노조 자유 게시판 들여다보는 게 제 취미입니다. 예, 주기적으로 봅니다. 그러고 7월 달하고 1월 달 인사나면 항상 들여다봅니다. 예. 그래서 요 근래 또 들어가서 보니까 집중 오후 때 비상근무 관련을 해가지고 민원도 많았고 아마 또 그 읽은 내용으로 보니까 아마 그 노조 집행부하고
아마 시하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이제 이렇게 취합됐던 민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한 것 같던데. 예, 예. 저도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날 아마 우리 의원님들 안 나가시는 의원님들 안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야 이러서 내 차 침수되면 누가 돈 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뭐 흔히 선출직이니까 차가 고장이 나더라도 한번 그래도 침수 현장 가보자 이래서 갔는데 직원들이야 사실은 집에 쉬고 있는데 나도 내 안전도 중요한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때 전 직원 그 소집시켰습니까? 뭐 워낙 뭐 이유가 예, 마상이다 보니까 전 직원들이 예. 근데 와야지 일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요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어찌됐든 간에 다 소집이 되는 어느 와중에 그 개인들 예, 예. 물피 생기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침수가 되고 그런 거는 한두 어떻게 건 보상합니까? 한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뭐 자동차로 이동하다 보니까 지금 수혜에서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협의토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는 뭐 있으면 자차 다 보험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근데 있고 이제 또 제가 예예 회사 다니다 와서 그런지 예. 모르겠지만 일을 하던 예. 그 산재도 예. 그 우리 대한민국은 예. 그 본인 미과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서 떨어져도 예. 다 이제 네. 그런 것처럼 예. 이제 회사에서도 회사 일을 하다가 내가 어떤 개인적으로 입은 물피에 대해서는 다 보상이 되고 예, 이번에 그거는 그 피해자도 있고 또 우리 현장에 하다 보니까 저 안전용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미비해서 그런 부분도 다 준비해가지고 그랬어요. 직업토록 그럴 할 계획입니다. 저도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 뭔가 불만을 제기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누가 뭐 시의원 되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 요즘 그 젊은이들 용어로 누칼협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렇거든. 뭐 불만을 좀 제기하면 공무원 뭐 누가 되라 했는 이거 시험 치고 들어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대화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소명이나 사명의식에만 기대서는 안 돼요. 네가 공무원 됐으니까 이런 걸 해줘야지가 아니고 정당한 피해가 있으면 보상해주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게 어떤 뭐 그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 거지. 막 의무나 사명감에 기대가지고 이것도 못할 것 같으면 뭐 공무원 말라 하면 이런 식으로 해보면 사람 맥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알겠습니다. 예 예. 바랍니다. 그러고 여기 또 그 신조어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예전에 뭐 한참 뭐 이รุ่면 우짤 때는 친일파 나오고 뭐 나오고 이래서 또 여기는 뭐 아시겠지만 행정시라는 단어, 나 이거 6년 동안 눈팅했는데 처음 보는 단어예요. 결국은 어찌 보면 그 행정, 예산, 감사 이쪽이 어느 회사든 어느 조직이든 그 핵심 조직입니다. 그리고 삼성만 봐도 인사팀 사람들이 그 임원을 달아도 빨리 달고 그 성질이 좀 빨라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인사 가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행정실하는 이제 이렇게 어떤 이거 오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예. 지금 뭐 그 조회수가 뭐 총 500씩 되고 2000씩 되고 이란다는 것은 그 단어에 그 말에 공감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인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사가 만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물론 공평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시던데 그 우리 박종욱 시장의 인사에 대해서 뭐 그전 시장에 비해서 평은 좋으시던데 근데 그런 말이 들리는 것에 대해서 그걸 좀 예, 각별히 그런 부분 저도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대해서 좀 예, 유념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뭐 100% 만족할 수 있는 인사가 그거는 할 수 아니죠. 없다만 내 최대한 안 된 공정하고 인사가 공평하게 잘못된 인사죠. 예, 그리고 또 능력이 있는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뭐 효율도 이렇게 제고토록 그래 근데 하겠습니다. 그런 행정시라는 신조어가 예, 그 부분은 생겼다는 저도 부분은 반성하고 더 반성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안 말씀 좀 나도록 저도 더 노력하도록 드리고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혁신 주니어 보드 운영하신다 이래갖고 이게 아마 2023년도부터 정부에서도 그 요즘 하도 뭐 MG 하니까 MG 세대 말 좀 들어봐라 이래갖고 막 검색해 보니까 어느 도시도 뭐 MG 세대 직원들 한 15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래갖고 저는 그 뭐 혁신 주니어 보드든 혁신 시니어 보드든 어떤 형태로 간에 대화를 막 하고 나서 여기 계시는
그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되시는 사람들이 그 뭐 전문 용어로 수용 태세라대요. 수용 태세가 돼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뭐 입 아프게 뭐 우리도 여기서 업무 보고하면서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어떤 데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입 아프게 해봤자 뭐 이 반영이 될까? 우리 어원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MG 공무원들 인자 8급 9급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용 태세가 없으면 뭐 되겠습니까 그게? 저도 그런 부분 더 노력하고 국장님도 제가 옆에 모시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유연한 분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런 걸 반영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MZ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치가 사실은 공정이라는 가치입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아닙니까? 그 공정이라는 그게 억수 가치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귀도 열어주시고 예, 마음도 열어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좀 예, 예. 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의원님들이 뭐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거제 시민의 날 행사를 이제 매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앞전에는 객주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경연으로 했습니다. 예. 예, 갱년제로 예. 하다 보니까 우리 갱년제 할 때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안 할 때 우리 이 집행하는 돈을 우리 면동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제 그 돈 가지고 우리 면민의 날이라 동민의 날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예산을. 그 지금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 시민의 날을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에 대한 돈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매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만은 예.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면동장 회의 때 네. 우리 면동에 행사가 너무 많다 여러 가지 그래서 대표적인 면동별로 대표적인 행사를 하나 정해서 거기서 자원과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그 대표적인 행사가 크지 않겠나 이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여러 개 하는 것보다도 대표적인 행사를 하나 설정해서 거기서 집중 육성하는 게 뭐 그게 면동의 행사 되는가 아니면 다른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사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고 인력이라든가 투입해서 아마 큰 행사를 한번 하는 게 뭐 현실 맞지 않나 이 생각해서 그런 부분 지금 의견을 내려보내고 의견을 지금 정치 중에 있습니다. 우리 18개 면동 중에 특별한 동은 지금 행사 없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그거 없으면 면동의 면동면 날이라는 행사를 정해가지고 거기 또 집중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특별 행사 없다면 저는 왜 예. 이거 질의를 하냐면요. 어쨌든 예산이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 어쨌든 그분들이 뭔가에 만들어서 뭐 동민상도 주고 하거든요. 예. 그 의견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나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을 동원하고 어쨌든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행정력 동원한다라고 해서 좀 불편함이 있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지만은 그래도 지역에 행사를 한번 하려라고 하면 그 돈과 실질적으로 모자래요. 예, 예. 모자라는데 예. 그래도 뭐 협찬을 받고 그래서 보태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 돈마저 안 내려간다라고 하면 아마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다. 예, 그렇게 저도 보거든요. 의원님 아마 지적해 저도 뭐 면장을 해봤는데 행사하다 보면 요즘 다 어렵지 않습니까? 네. 뭐 그 돈과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주위에 도움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도움 받기도 좀 미안코 도움 주는 사람들도 도움 못하는 게 미안코 이래 돼서 한 개 매가지고 하나 할더라도 한번 받아가지고 크게 하는 게 이게 현실에 그러면 18개 면동이라도 뭐 춘, 겨울 이런 빼면 한 달에 한 2개 정도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대수가 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한테 참석하기도 이렇게 일정 조율도 가능할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하는 저도 생각이고 또 면동에 그제 또 면동장 그 회의 시간에 의견을 정치해가지고 최저안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찬해 주는 분들 한 3, 40년 동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지역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면 맞습니다. 예. 미안해서 또 이제 예, 예. 안 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행정가는 또 우리 거제시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니까 저는 173페이지에 우리가 그 고향사랑 기부제를 참 잘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고향사랑 기부를 하신 우리 그 분들에게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 액자나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잘 고액 기부자로 해가지고 네, 한 네. 100만 이상 되면 명예전당이라고 우리 저 명예전당판 해가지고 그분들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붙이고 있고 네네, 또 드리고 예, 예,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예, 붙이고 예. 아 잘하고 예, 계시네요. 지금 한번 그 고향사랑 기부자 명예전당이라고 예, 예. 고액 기부자들은 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근데 왜 저희한테는 홍보를 안 했습니까? 명예의 전당. 그렇습니다. 아니 예. 왜냐면은 예. 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 예. 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시는데 그런 좀 예우가 필요하다 해서 하니까 아 잘하고 계시네. 그 고액 기부자는 늘 우리가 함께 그지란 책자도 보내드리고 네네. 나름대로 고액 기부자들만 뭐 다른 소액 기부자도 감사합니다만은 고액 기부자는 별도로 이렇게 또 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은 거제시에 행사가 많아서 예. 우리 외부에 이제 기부를 하시고 우리 이제 인사들이 오시는데 그 행사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매달 이렇게 조금 회장단들에게는 자주 그 인사를 좀 전해주시면은 물론 그렇게 예.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을 너무 크게 느끼시더라고요. 예, 저도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행사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뭐 인사도 뭐 저는 저 바깥에서 들을 때 인사도 참 잘한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뭐 각 분야에서 우리 팀장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저는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70페이지 보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돼 있거든요. 예. 물론 뭐 변화와 혁신이 없는 인사가 있을 수 있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여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우리 공무원 총원이 전체 몇 명이죠? 저 1200 약 9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실제 예. 우리가 출석을 하고 있는 평균 인원수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거기서 저 휴직자라 이르되면 한 100명 이상 지금 됩니다. 100명 이상. 예, 예. 그럼 100명. 1,100여 명 정도는 출석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출근을 한다고 보면 예, 되네요. 예, 예. 자, 그렇다면 1,100여 명 정도를 그러면 요 보면은 인사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인사 제도 운영을 해놨는데 그렇다면 여기 교육을 시키고 그 워크숍은 말이 없지만 교육을 시키고 해외 연수도 간다는 것은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1,100여 명 정도의 공무원을 교육은 얼마나 보냅니까? 몇 프로나 보냅니까? 뭐 교육은 직급별로 조금 연 교육을 받아야 되는 업무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직원들 한 80시간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교육이 집합 교육도 있고 요즘 뭐 워낙 또 사이버 교육도 있습니다만은 그 교육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뭐 교육원에 또 신청하면 집합 교육을 시키고 아니면 뭐 사이버 교육을 하면 사이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 교육이라는 게 이때가 그 원론적인 교육만 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직무적인 교육이 그 되겠습니다. 직무적인 예, 교육. 예. 예, 그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다른 그 부분뿐 아니고 다른 또 우리 각종 어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 성관련 교육이라든가 폭력가정 교육이라든가 그거는 다른 법적인 정서적인 교육이고. 교육도 네, 이렇게 그건 법적인 교육이고. 수시로 딱 정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수시로 그때 필요하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은 첫째 뭡니까? 뭔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 혁신은 안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교육, 업무적인 교육 외에는 거의 안 하는데 어떤 교육을 강화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뭐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지금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우리 해외 연수라든가 밖에서 이렇게 또 크게 한번 둘러보고 이런 거 뭐 또 시야를 넓히고 아닌 아무것도 넓히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일종의 교육에 뭐 하는 개념으로 그건 좋습니다. 가서 해외 가서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문을 내펴는 건 좋은데 지금 보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을 해놨거든요. 예. 그러면 인사를 하기 위해서 변화와 혁신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 생각을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만 또 해놨어요. 지금 직무 우리 역량 강화. 이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나 그 교육에 하나 우리가 의식을 바꾸자는 그런 차원의 뭐 교육이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새로운 시장 생각이 그렇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거제시를 경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회사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나 시장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도 흘러내려오는 그대로 가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이번에 업무보호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2013년도, 2012년도보다 22년도보다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똑같잖아요. 인사 부분은 뭐 제가 이렇게 담당 부서장을 하면 제일 우리 인사 지방 공무원법이 나는 인사에 준용해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한 나 인사를 잘하고는 그 이야기는 그런 아닙니다. 부분이고 그에 따른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 부분은 아까 그런 의무적인 교육도 있고 그에 맞춰 또 우리가 필요한 교육은 언제든지 또 신청하면 보내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또 우리 직원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마인드를 변화해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면 실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마 그런 예산이 내년 당초 예산이 들어가는 건 모르겠는데 그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팀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크숍 중에서도 우리가 한번 분임 토의를 한번 해봤는데 회사는 가면 분임 토의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분임 토의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서 부서별로 분임 토의를 해서 뭔가 문제를 발췌를 해서 대책 세우고 하는 이게 결국은 거제 시민을 위한 거제시를 위한 조직이다 봅니다. 부분도 팀을 짜가지고 선진적 견학이라고 이렇게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교육도 시키고 또 이렇게 현장도 한번 둘러보게 하는 이런 또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좀 새로운 것을 좀 발췌를 해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참여제 있죠. 주민참여제. 이게 아마 조례가 2020년도인가 2021년도가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주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보시는 겁니까? 위원회만 주민참여제. 주민참여 예산제에. 예산제.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 참여 예산이 어느 편성된 법이 내서 그 사업을 예산을 갖다가 선정하고 그 사업에 대한 사업 평가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주민자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에서 하는 사업을 주로 평가하고 선정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해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주민참여제가 다시 재심의를 한다는 주민참여 예산에 올라오는 걸 여러 동에서 올라오는 그 부분을 예산을 심의를 하고 심의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민참여 예산제 보고 말씀하시는 거 주민참여제라고 별도로 지금 그 심의를 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주민자치하고는 틀리는 기능이 싶은데. 주민자치하고는 틀립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그래서 그걸 내가 조금 뭐 지적보다도 조금 개선을 한번 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몇 년 전에 지금 어떤 그게 있는가 하면 주민참여제에서 보면 예산을 올립니다. 올리면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타 지역에서는 의원들하고 다 약속이 돼 가지고 아니면 그 의견을 뭐를 올린다는 심의가 되는가는 모르지만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 뭐가 오는 거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뒤져보면 그게 들어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해줘야 되는데 맞잖아요. 왜 그 예산 심의를 해야 절차가 안 맞습니까? 그런데
주로 하는 말이 뭐라고야? 아, 그거는 주민참여제 예산입니다라고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다 생각합니까? 사실 주민 참여 예산은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선정해 올라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주민 참여 예산이 한 55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물론 형태가 여러 가지 사업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 참여 그 예산제 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선정한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주민 참여 예산제는 주민이 예산에 좀 이렇게 참여하자는 이런 취지로 그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참여제 또 주민 참여 예산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주민자치에서 선정이 돼서 올라온 것을 주민참여제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또 일정 또 부서로 통해서 예. 심사한 결과 또 우리 의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 우리 예산 승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일부 의원들은 아는 의원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예산이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 예, 예. 그런 부분도 아마 우리 의원님께 아마 설명이 아직 그 이렇게 예산 부분 설명이 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예. 네. 제가 예, 국장님. 보충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제는 예산의 편성의 방식입니다. 이전에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간주도로 전액 편성하던 것을 일부라도 주민 직접 참여하는 예산을 편성해 보자라는 어떤 취지로 이제 됐고, 그 전에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면동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면동 심의를 이뤄서 또 이제 본청에 이제 부서에서 평가를 심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편성이 된 부분인데, 그 말씀 맞습니다. 이게 편성하기 과정까지는 의원님들한테 이제 어떤 그 내용들이 이제 공개되거나 뭐 공개 대상인데 어떤 그 보고 의무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편성이 되는 부분이고, 현재는 지금 면동 그 심의위원회는 없어지고 그거 이제 주민자치회로 이관됐고 총회 이제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 이제 시단위는 이제 주민참여 부분을 결국 전체적으로 또 심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은 면동을 이제 면동에서 면동장이 지금 현재 그 심사나 아니면 그 사업 선정에 일부 이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제 협의를 구하든지 이제 어차피 지역 수군 사업이 이제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보완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걸 잘못한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그 지역구 위원이 있는데, 그러면 다시 돌려 이야기하면 그 전에는 면장이 아니면 동장이 지역구 의원들을 불러서 지금 수군 사업이 뭐가 있기 때문에 1차 순위, 2차 순위 그 전부 그 결정을 안 합니까? 말주민협의회가 있어 그 사람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부족한 거는 우리 의원들한테 그 자기 예산 좀 달라 해가 막 정리를 해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저기 없어져 버렸어. 없어지고 이제 주민자치회라고 묻지 말고 주민자치회라는 그런 형성이 생겼는데, 나는 제안을 하자면 어떤 것을 제안하는가 하면 저런 부분을 할 때 지역구 의원들 정도는 알려줘야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게 거기구나 고 느끼고 있을 건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그런 예산이 올라 있으면 지역구 의원이 이게 뭐지 구 하면은 답변이 뭔 거는 이건 참여 예산입니다. 손대지 말아야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면 뭐 한다고 본 예산을 올리면 안 올려야지. 아예 안 그래요. 그래서 저런 것을 새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나는 그리 봅니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네, 지역구 의원은 반드시 뭐 꼭 참석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슨 예산이 올라올 수 있을 정도 알아야만이 예산 심의할 때 그 지역구 의원에도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예산 편성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은 어느 토록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좀 보완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가지를 내가 그 요구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윤번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네, 관장님 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 직원 복지 제도
요 밑에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해가지고 예. 이제 한 명당 최대 50만 원 요렇게 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보통 이 시술비가 1회 하는데 뭐 좀 금액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또 보통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저도 요번에 하면서 조금 네네. 금액을 이런 네. 다 요즘 다 저출산이고 이런 부분 다 네네. 그 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예, 금액을 예. 상향하면 안 되나 했더만은 예. 우리 아마 그 어떤 뭐 원래 이걸 보건소에서 네. 어느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하게 아마 예, 된다고 우리 알고 들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이렇게 보건소에서도 한 이 정도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들었는데 예. 그러면 중복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우리가 금액. 예예 그 필요한 부분에 본인 네. 부담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본인 부담액 예. 전체를 다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마 그 5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아마 지원되는 네. 걸로 그렇게 제가 예.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예. 이렇게 아마 예, 보고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네, 궁금해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그 많은 의원님들이 뭐 지적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좀 잘 검토하시고 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오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재산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그 현행 19명으로 보상 1, 보상 2, 재산관리, 차량 지원 4개 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신속한 도로 보상 추진입니다. 국지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시도 및 노전도로 등 법정 도로 사업으로 총 30개 사업, 1042필지, 보상비 1082억 원, 보상 대상자 전체 1066명 대상으로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협의와 수용 재결 신청, 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 1-7호선 확장 등 27개 사업, 신규 사업에 대하여도 보상 전문 상담반 운영을 통한 보상 협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조속한 부지 보상입니다. 공익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총 33개 사업, 전체 544필지, 보상비 521억 원으로 보상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관광, 공원 분야 10개 사업, 주차장 청사 분야 11개 사업, 하천 재난 예방 사업 분야 12개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면동의 요구 건의와 사업 부수의 건의 사업 검토, 사전 행정 절차 시행 후 보상, 매입 협의와 협의 불성립 시 수용 절차 진행 등으로 공익사업 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 29,813필지, 건물 436동, 공작물 및 기타 1,890건, 선박 7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운용으로 무단 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16건에 1,900만 원,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9건에 68억 1,300만 원, 대부 계약 164건에 9,600만 원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무단 점유 재산 변상금 징수 등 공유재산 관리 강화 및 투명한 재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대장 현행화,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 재산을 발굴하며 유휴재산 대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등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 업무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재복구, 영전물 배상, 지방관공선 재복구 공제와 행정 종합손해배상, 업무 손해배상 등 총 2,771건에 대한 9억 9,200만 원 공제 가입으로 시재산과 시민들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제의 등록, 해지, 가입 현황 최신화 유지로 건물, 시설물, 영조물, 지방관공선의 화재 풍수의 손해와 영조물 관리 및 업무 수행 과실로 인한 대비로 손해배상 공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공용 차량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차량 총 24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탁관리 38대, 재산관리과에서 36대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차량 미배정 부서 불만 해소를 위하여 공용 차량 통합배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 공용 차량 공유 이용 사업은 165건에 81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차량 관리 운행 기준 경과한 차량 교체와 교체 대상 불용 차량은 처분하고, 공용 차량 통합 배차 운영과 휴일, 유휴 공용 차량 공유 이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용 차량의 경제적,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산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184페이지 공용 차량 공유 이용 운영 실적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때 보면 신청자가 수로 많아갖고 우선순위를 두고 대여야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신청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실제 신청 건수는 그 287건인데 예, 예. 지금 성인은 165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이 신청 건수를 다 성인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뭐 좀 늘릴 방안은 생각을 좀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는 그 늘리려면은 저희들 그 이제 차량 수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그 5대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유휴 차량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예산 사정만 된다면은 차만 더 정차를 하면은 뭐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휴 공유 차량이란 말은 지금 우리 뭐 주말이나 예. 쉬고 있는 차량을 우리 시민들한테 뭐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또 우리 시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어서 예. 또 많이 신청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뭐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반을 잡아도 될 정도의 반 정도밖에 못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예. 뭔가 좀 더 차량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신청했나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 조례에서 예, 정하는 그, 예, 이용자의 자격을 그 예.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이용자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예. 그럼 그 자격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한 얼마나 됩니까? 이 지금 신청 건수에. 그 죄송합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촬영 팀장한테 네, 좀 팀장님 해야 되겠습니까? 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량지원팀장 김기환입니다. 주로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승합차 2대하고 경차 세대를 저희들이 지금 공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사용 신청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출발 자체가 이제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 시작한 게 승합차 2대입니다. 승합차 2대인데 승합차 2대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청한 건수에 대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다자녀 가정이 제일 이제 일단은 이제 접수 순위가 제일 우선이고 이제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처음 신청한 사람들한테 차를 주기 때문에 3번, 4번 신청한 사람들이 이제 탈락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건수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것뿐이지 이제 이 사람들이 매주 그냥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 건수가 많지 차가 그렇게 많이 부족한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제도가 팀장님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아까 다자녀 분들이 이용을 하니까 차량도 없고 뭔가 나들이를 한번 가보고 싶고 하니까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신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한 번, 두 번 일이 신청됐다고 3번째, 4번째는 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신청자가 신규 신청자가 없으면은 3번, 4번, 5번까지도 계속해서 저희들은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주는데 이제 신청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도 한 15%, 20% 정도 신청을 했다가 그 자격을 이제 저희들이 신청 받을 적에 자격이 없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누락을 시키니까 그 신청 건수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안 갖추는 분들은 한 15% 정도는 되네요. 예. 그런 나머지는 이 다 지금 자격 건수에 요건, 예. 못 미치는 분들은 예. 어쨌든 2번, 3번 같은 분들의 우선순위에서 예. 밀려서 신청을 못 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평소 때는 차를 이렇게 무상대여를 못 받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주로 보면은 이제 명절 때 이제 보통 한 4일, 5일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은 그때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좀 명절 때 가족 친지 방문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좀 오랫동안 차를 타기 위해서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있지만 평소 때는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명절 때 그러면 우리가 차량 지금 6대밖에 5대입니까? 밖에 없는데 명절 때는 얼마나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명절 때는 한
한 두세 건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럼 뭐 반 정도 예, 반 정도 못 아마 하는 거네요. 예,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또 사정이 있습니다. 차를 이게 이제 친환경차를 갖다가 친환경차가 아닌 환경 그 전기차 의무 구매 의무 구매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차들을 앞으로 계속 구매하기가 참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주말에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도 있고 출장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들도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작년 6월달에 시행해가지고 우리 공무로 인해가지고 이 차를 갖다가 공유 이용 안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주말에도 지금 차량 사용이 또 상당히 많은 편이고 전기차 가지고 이제 세종시 이상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힘듭니다. 힘들어서 내연기관차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내연기관차도 저희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신청 인원이 좀 많으면 뭔가 한두 대라도 뭔가 늘리는 방안은 뭐 어쨌든 가에서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181페이지 우리 시장님이 공공용지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갖고 상당히 우리 이제 사업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량에 비해서 우리 보상 완료된 거는 한 29%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맞죠? 예, 지금 보상률 29%. 예.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이 보상을 하려면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네. 뭐 보상 뭐 열람 공고서부터 뭐 기본 조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금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우리가 보상을 해주려고 우리가 계획을 잡았어. 이렇게 보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521건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 이 521건 이 보상비가 521억 원이다 이 말이십니다. 이 521이라. 아, 그래요? 예. 전체 예, 보상비가 521원이고 지금 사업은 33. 필지수가 전체 544건이네요. 맞지 않습니까? 사업에. 예, 예, 예. 그러니까요. 완료가 258건이잖아요. 필지수로 따지면.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필지수를.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258건을 완료됐다는 거고. 예. 우리 어쨌든 이 보상 절차가 있습니까? 예, 보상 절차가 있습니다. 예. 예. 보상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보상 절차는 먼저 사업 부서에서 예, 공익 사업 계획을 확정을 지으면은 예, 예. 지가지고 이제 저희가에 보상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보상 계획 공고를 하고 이제 네. 열람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별 이제 통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감정 평가사 추천을 받는데 네, 경상남도에 네. 한 개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 하고 일반 토지 소유자 추천을 받아가지고 3개 평가소를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감정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 조서를 작성을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감정 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어쨌든 민원인하고 성실한 협의를 해서 조서를 꾸밀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한번 더 물어보고 싶은 건 예. 토지 조서를 다 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그래도 뭔가 좀 토지 조서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 요청 시 어떻게 예. 합니까 우리가에서는? 요청 시에 현지 확인을 해서 예. 이제 거기에 기본 조서가 적정에 작성됐는가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하고 예, 예, 그러면 그게 약간의 변경이 있다라고 하면 예. 그걸 다시 조정이 가능합니까? 뭐 감정 평가하기 전이니까 감정 평가 후. 예. 감정을 평가했는데 조정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적상에 약간의 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뭐 오류가 있으면은 뭐 평소에도 우리 의원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예, 예. 저희들 그 행정을 구제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보상은 안 되면은 뭐 수령 거부나 하면은 토지수용위원회 가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 전문가 위원들이 그 뭐 판단을 해갖고 뭐 행정이 잘못됐다 아니다 하면 판단을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예. 재개를 청구하기 전에 뭔가 예.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방법은 이제 뭐 아니 확연하게 뭔가 지적을 청량을 해서 거기에 약간의 좀 틀리게 조서가 꾸며져 있다라고 하면 다시 조서를 꾸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아예 그냥 뭐 조서 꾸미고 감정평가 끝이 나면 새롭게 조서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수용위원회 가기 전에 아니 뭐 그 맞다 안 맞다를 평가를 누가 할 겁니까? 우리 행정의 입장도 있고 이제 민의 입장도 일수있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행정 입장은 그냥 뭐 아무 그거 없이 아무 그 뭐 근거나 뭐 그 규정이 없이 뭐 어떻다로는 안 할 것입니다. 네,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규정과 법률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민원이 그게 수긍을 못하면은 수용위원회에 가가지고 뭐 심판을 받고 혹시 그게 또 안 맞으면은 뭐 행정 뭐 심판이나 소송을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뭔가의 공익성을 위해서 토지를 보상 업무를 하고 그 보상 업무를 해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쨌든 민원인가고 최초에 뭐 해위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그러고 아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건은 해도 안 됐으면 어쨌든 우리가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수용위원회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그렇게 하면 빠른 행정이 신속한 부지 보상이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쨌든 민원하고 협의를 먼저 우선적으로 포함해서 거기에서 뭐 도저히 뭐 안 되겠다까지가 3차 협의까지 할 수 있죠. 그 3차 협의는 뭐 그래서 법률에 정해진 거 아니고 우리 수용인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우리 보상을 지금 여기서 우리 저 뭐 33개 사업을 하겠다고 보상 이 팀에서 한다고 지금 올렸는데 이 보상을 하다 보면 다툼이 없는 사업이 없습니다. 없고 뭐 보상가가 불만이다, 뭐 선정이 뭐가 잘못 안 됐다 이런 경우가 한 저 사업마다 다 뭐 수십 건 있기 때문에 그 뭐 100% 다 수용을 하는 민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똑같다 아닙니까? 뭐 누구나 이렇게 이 생각을 해보면 내 입장이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 생기는 그 부분이야 협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이 토지 조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익사업의 어떤 계획이 안 맞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그 우리가 보상을 진행을 하다가 보상에 관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계획 자체가 안 맞다라는 부분이 제기가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면은 아니고 아까 토지 보상 단계에 조서 꾸미고 보상 감정 평가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토지 조서가 잘못됐다라고 이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토지 편입 조서는 계획 공고할 때 보상 계획 공고할 때 사업부서에서 공고할 때에 확정됐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되돌려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재공고를 하든지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어떤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현재 재산이 이관되고 난 뒤에 보상이 이관되고 난 뒤에 해결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야 되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의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또 안 된다라고 하면
예, 불복을 하면은 법적 절차로 들어갈 예, 수밖에 들어가서 예, 중앙토지시행위원회에 뭐 제소도 할 수 있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예. 야, 그런데 저는 그래요. 뭐 어쨌든 토지 소유자와 뭐 이해관계하고 이렇게 뭔가 원만하게 해서 성실한 협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래 해야 우리 행정에 계획했던 일도 좀 빨리 갈 거라고 보는데 그게 우리 토지 보상팀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뭐 근거 없이 무작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법률에 근거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저희 행정을 뭐 계속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유지해서 지금 뭐 저희들이 맞다고 지금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뭐 저 예시를 들어서 제가 민원 제기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청량은 재청량은 안 하실 건가 봐요. 그 밑에 그 전 부분은 예, 예. 이제 우리 이제 가을철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은 재청량을 해서 예. 그거는 명확하게 예. 다시 그거로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이게 조서하고 이제 그게 이제 틀려졌다라고 하면 다시 재조서가 가능한가요? 예, 그거는 좀 뭐 저희들이 봤을 때 명백한 그게 있으면은 예, 예. 예, 바로 뭐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열 의원님. 네, 과장님. 예, 예. 네, 수고하십니다. 요즘 뭐 보상할 일이 많아가지고 업무가 많으시겠네요. 한번 봅시다. 우리 갑자기 여기로 보면 어디더라? 예, 공유재산 매각이 예. 이제 2024년도가 뭐 몇십 배가 늘었는데요. 단순 금액 비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거 몇십 배 맞죠? 한 1억 8천 정도 하다가 68억으로 예, 예. 예, 이거는 뭐 몇십 배가 갑자기 늘었는데 예,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저 연초에 그 모사 산업단지 내에 예, 저희들이 시유지를 매각을 했는데 모사 산업단지 내. 예, 구 임천공업 내에 예, 예. 있는 그 도로로 된 부지를 매각을 했는데 여기서 저희 그 재산관리팀에서 그 공유재산관리법을 정해 일반 우리 토지보상법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법을 정해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좀 땅값을 제대로 쉽게 말하면 땅값을 제대로 좀 받았습니다. 아, 땅값을 제대로 받았어요. 예, 예. 아니 이게 그러면 이거나 그러면 우리 상임위를 뭐 거친 상황이죠. 매각도 거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우리 법령에서 예외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 예외사항이요? 예, 안 거쳤습니다. 아니 그런가요? 예, 예. 어떤 법률적 예외사항이죠? 아니 왜냐하면 매각은 매득 그러니까 1000회 10억입니까? 예, 1210억입니다. 예. 1000회 10억인데 예. 이건 뭐 면적은 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죠. 10억은 분명히 넘어가는데 그걸 공유재산 우리 이쪽에 관리계획 변경은 안 하고 예, 예. 팔았다고요? 우리 재산관리팀장이 조금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예, 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재산관리팀장 김미영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질문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안 했겠죠. 네, 상임위가 다르니까. 달랐으니까. 김선민 의원님께서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지등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그 공유재산법 제7조에 들어가 있고 이때 공익을 위한 사업을 이게 공익 사업이 그러니까 네. 도로 개설을 위한 어떤 아니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떤 공익적인 예, 사업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산업단지요? 네. 제외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산업 입지에 관한 법률 거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산업단지 조성하니까 네. 예. 안 갖춰도 된다. 예. 이제 그거다 그죠? 예, 예. 그 한 건이 얼마입니까? 58억? 68억이면 68억. 그 한 건이 68억이라고요? 예. 셋빌지였습니다. 그러면 예. 나머지 1,300만 원은 8건 1,300만 원 뭐예요, 그럼?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소규모로 이제 민원들이 자기 뭐 사등 같은 경우에도 뭐 옆에 붙어 있는 인근 필지 68원. 예 잔잔한 거 들어온 게 이제 몇 회배 정도 파는 거예요? 그때 면적이 제곱 13,100만미터입니다. 13,000평방미터요. 14,000 제곱미터. 예, 14,000평방미터는 예. 작은 면적은 아니다, 그죠? 작은 면적은 아니었는데 공시지가가 그때 11억 9,700이었습니다. 11억 9,700. 예, 거기서 3배 정도 하면 보통 이제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보상법으로 판매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32억 원을 3년 전에 이제 감정평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공유재산법 적용해가지고 67억 3천만 원에 그럼 매각했습니다. 공유재산법 적용하면 네네. 이게 그렇게 어찌 보면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공유재산법 안에 토지보상법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도로 부지인데 네. 도로 부지로 쓰여지는 건 아니고 그냥 공장 부지에 편입을 해가지고 그럼 도로가 뭐라고 하면 지목이랑 예, 도시계획시설인가 그것도 그러면 해제가 되면서 공장 시설로 편입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전에 항공사진을 보면은 일단 1단지로 다 쓰고 있었고 음. 최근에 이제 그거 용도 폐지 들어가면서 완전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안에서는 쓰고 있었고 그러면 네네. 대북 계약을 맺어갖고 사용료를 받고 있었습니까? 네, 도로가에서 점사용료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사용 목적은 이제 도로와 그다음 시설 물적치로 해가지고 네. 점사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건 자료 제출 요구하려 했더니 요구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거 처음 와가지고 그리고 우리 그 신속한 이제 도로 보상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문동 전원 주택지 그 뭡니까 그 카페 앞에 뉴문인지 뭔지 그 예전에 그 도로를 김해 있던 모 어떤 분이 그 이제 공매로 나온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한참 그쪽에 도로에다가 뭐 이제 시설물 치고 통행에 방해를 주고 문제가 있었던 거 있다 아닙니까? 문동 그러니까 그 도로 부지인데 예예 아닙니다. 해결 안 됐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뭐 그 어떤 소유주하고 뭐 소송 관계 뭐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게 누군가가 매입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뭐 한 돈 천만 원 주고 샀는데 한 1억이나 요구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매입이 안 되니까 그 제시에서 매입이 안 됐죠. 사실 또 1억이나 주고 사줄 근거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쪽이 우리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 있고 카페 앞에 그게 저 위로 가는 건 우회해서 어떻게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저 안쪽으로 그렇게 그쪽에 전원주택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카페로 딱 보면 그 넓은 공터 있는데 그 안쪽으로 왼쪽으로 들어가는 그쪽은 이 땅 부지가 매입이 안 돼가지고 이 개인 사유지를 통과해서 이제 그 송수 주관이 넘어가야 되는데 지관은 개인이 따더라도 주관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주관이 못 넘어가니까 거기가 한 몇십 세대 정도 되는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 상수 주관이 강고선 지관 따가지고 이제 그쪽이 물 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앞전 민선 7기대 병강시장이 그쪽에 한 2억 5천 들어가지고 그거 깔아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그거 먹지도 못하는 떡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들은 어느 누구는 쓰는데 그런데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살 수도 없고 그 부지를 근데 그 부지가 또 매입이 안 되니까 상수도 주관이 인입이 안 되고 그래 애로를 거기가 삼성에 그 노동자들이 제법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전 지역구라서 내한테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그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가면 이제 그 철거가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그냥 이제 그 소유주가 그 카페 주인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는 거는 법적으로 철거를 해라. 이거 철거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안 돼 있어서 거기가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몇 평 되지도 않는데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일단 민생이 괴롭다고.
물 때문에 그 한번 나중에 그 따로 만나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요. 예. 우리 총 30건 이제 국지도 지방도 이래 가지고 건수하고 뭐 보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0건에 대해서 예.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저는 파일로 주는 거 좋아하는데 파일로 주기 뭐 하면 총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조속한 부지 보상 보상률하고 되어 있는데 이거 33개 사업인데 예. 이것도 뭐 간략간략하게라도 그 각각의 건별로 해가지고 예 자료 제출 좀 부탁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만 더 물어보고 우리 저 한국지방재정공제 예. 여기 우리 요즘 갑자기 이제 맨발로 걷는 분들이 늘다 보니까 예. 맨발이 땅구도 막 그런데 이게 넘어짐에 취약하다 아닙니까? 예. 예, 실제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미끄러지기도 하고 또 우리 저 추원탁 가는 길 바로 이제 왼쪽으로 아마 그 공원가에서 맨발 그 길을 좀 하시라고 이제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원래 이제 그 제시에서 내놓은 건 한 1m 되는데 또 한 10m 가량을 이 어르신들이 또 뭐 개행하고 사업을 동원해 가지고 임의로 뭐 작성이 관계 이제 황토길이 돼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법 몇백 미터 되는데 거기가 이제 뭐 그 기호에 그것도 맨발 걷기도 기호가 있더라고요. 그게 질퍽질퍽파가 있고 까슬까슬파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마사파가 있고 진흙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사파들은 그렇게는 안 되는데 이게 질퍽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넘어져서 다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이러다 갖고 그거에 대한 내가 보상 가격에 대해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영조물이 그 영조물로 볼 수 있는 건지. 예, 거기서 다친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뭐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보상 예, 사례가 중매산 가는 그 네, 중매산. 장편, 예, 가는 그 길에. 예. 중매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산책로를 가다가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예. 산책로를 가다가 다치는 사고에 대해서는 예, 영조물 예, 배상 우리 등록이 다 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보상이 그러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리 또 바닷가에서 걷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바닷가야. 그도 가능합니까? 예, 해수욕장도 지금 또 우리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으로 예, 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쳤습니다. 네, 이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보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184페이지 공공차량 관리 부분에 좀 궁금해가지고 예. 지금 보면은 향후 계획에 이용 대상자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차량 이용을 하려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공유용 차량 예, 하시는 예, 분들이야. 예, 예. 이거는 우리 다 이제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차 자체가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차 등록이 법인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인 거제 시청으로 놓는 겁니까? 우리 거제 시장으로 시장으로? 예, 등록이 다 되어 그럼 있습니다. 요즘은 보험이 처음 다 그 강화돼 가지고 예. 보험 개인 소유를 개인이 출장 공직자들은 관계 없는데 예. 예를 들어 우리 어른들도 그 차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보험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주면 보험이 됩니까? 우리 차량 지원팀장한테 조금 말씀 좀 드리게 되겠습니다. 팀장님, 이 궁금하거든요, 답변 지금. 부탁드립니다. 네, 차량지원팀장 김기환입니다. 보험은 저희들이 전체가 다 연령대별로 이게 지금 일반 사람들도 저희들 공유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 차량 보험을 다 적용을 받을 수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거기에 우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라든지 여기에 공유 이용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이용인 그 사용자들도 보험을 갖다가 이제 만 21세, 26세 이렇게 나이별로 해서 이제 그거는 제한은 뒀지만은 공유 차량 이용자들은 21세로 해가지고 전 연령이 다 운전할 수 있는 보험으로 바꿔놔서 그 이용자들이 뭐
혹시라도 가다가 사고 나면은 보험 처리에는 전혀 문제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다.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어차피 팀장님 일어선 짐에. 그럼 우리 시의회차이죠. 예. 의회차는 우리가 저 평일이든 휴일이든 이용을 했을 때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는 가능하네요. 예. 근데 타고 가셨는데 그 보험도 없는 차를 갖다가 타고 가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언제든지 상시 이제 출장이나 그 어른들도 출장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장 신청을 해서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험까지 다 된다. 일부분 되네요. 보험은 이쪽에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다 됩니다. 다 돼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정책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차를 직접 가지고 운전하시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 의회든 강역시도의회든 의원님들이 관용차를 직접 운전해서 가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타 시군회라든지 시도라든지 문의를 해보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라고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차를 갖다가 직접 운전해가지고 관용차를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이 직접 차를 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래서 차를 못 빌려간다라고 그 전에는 했거든요. 몇 년 동안부터 차를 운행을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의회 직원이나 집행부 직원들이 있어야만 차 운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처리가 궁금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예,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든지 의원들도 의회 차를 그 출장에 의해서 어떤 근거만 있으면 가져가도 나중에 사고 처리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사고 처리는 가능합니다. 예, 잘 보험 처리는 들었습니다.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 예. 조금 전에 공익 사업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공익 사업에 보면은 국가가 하는 경우도 있고 도가 하는 경우가 있고 시가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로 보면 이제 감정 평가를 하는데 예. 주로 이제 우리 거제시 같으면 어느 지역이다 하면 감정사를 세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세 군데를. 예. 그렇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공익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도 감정사를 합니까? 예, 똑같이 합니다. 예. 그렇다면 예.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 했거든. 공시지가로 결정을 한다.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는 공시지가를 하고 이런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이제 예로 아까 들은 건데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얼마 나왔다. 공시지가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 매각을 했다 하는 그런 뜻이지. 그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연관이 없죠. 예, 없습니다. 예.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지방자치에서 하든 어쨌든 공익 사업에 대해서는 감정가로 인해서 토지 보상을 한다든지 건물 보상을 하는 거고. 맞습니다. 예. 공시지가라는 것은 어떤 세계 기준을 주기 위한 맞습니다. 하나의 기준이라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이 잘못 들었나? 토지 보상법과 예. 그다음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길래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공시지가를 계산하면 사실은 공시지가 되긴 낫지 않습니까? 예. 그리 되면은 소유자가 공유재산에 의해서 매매를 할 때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건 아까 저희 재산관리팀에 예를 하나 예시를 들은 사항입니다. 예. 예를 한번 들어봐 주라고 저보고. 아이고 예시를 들은 사항이라고 예.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윤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